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은 방산주로 알아보는 대장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대장주들에 대한 분석으로 대하 TI랑 아난티랑 한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예정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파세코랑 신일전자를 가지고 대장주에 대한 중요성의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번에 북한과의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방산주를 이제 한 종목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상황이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대장주를 매매하지 않아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를 크게 보지 못하고 거의 본전으로 겨우 빠져나온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기 전에 뭐 간단한 대북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6월 4일 날, 날짜는 지금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관련된 기사를 찾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날짜가 그냥 그 날짜라고 생각하고 날짜를 대충 적었고요. 6월 4일 날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어떤 협회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뭐 김정은을 비하하는 뭐 그런 삐라들을 살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김여정이 대노를 했죠. 화를 굉장히 냈는데, 뭐 그 전에 또 뭐 다른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4일 날 뭐 표현하기를 남조선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3일인지 14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한 14일이라고 그냥 잡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6월 16일 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죠. 이게 발표를 하고 4일 있다가 터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럼 한 10일쯤이 되겠네요.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튼 폭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사가 그때 확 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날짜고, 그 폭파된 시간이 14시 49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는 3시 한 30분경에 기사화가 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때가 화요일장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장후거래랑 시간의 단일가가 이제 진행되기 전인 거잖아요. 제가 이때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실을 몰랐었어요. 언제 알았냐면은 17시 50분. 예. 장 마감 정확하게 10분 전, 시간의 단일가 마감하기 10분 전에 저희 회사 동료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바로 제가 그래도 종목을 여기 보시면은 방산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어요.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시간의 단일가, 최대 10%까지 상승될 수 있는 시간의 단일가를 다 상한가가 갔는데 10% 정도, 비츠로테크가 한 5에서 6% 정도 가 있었고요. 에이스테크가 한 1% 정도 상승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은 한 3% 추가 상승이 나오고 뭐 1%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가 1등주, 2등주, 3등주라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고, 비츠로테크랑 에이스테크는 좀 그때 당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방산주 중에서 약간 잡주 쪽에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 얘는 1%, 얘는 5에서 6% 이렇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비츠로테크를 그나마 아직 못 갖는 종목이라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비츠로테크를 한 비중 20% 정도, 25% 정도를 실어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호재다. 다른 종목은 내일 당장 떨어지겠지만 여기서 약간 상쇄라도 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빅텍하고 스펙하고 한미단조, 한일단조죠. 왠지 이상하더라. 네, 한일단조. 오타 쳤네요. 전부 다 잘못 쳤네요. 자, 한일단조가
다 이랬었죠. 왜 이랬을까? 한일단조 맞죠? 맞습니다. 한일단조가 1등주, 2등주, 3등주인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에서 2연상을 갔습니다. 근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였고요.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였고 에이스테크가 오히려 10% 정도 올랐어요. 에이스테크가 오히려 10% 오르고 오늘 한 2% 정도 더 올라서 한 그 12% 정도 올랐는데 얘는 그 순간적으로 주가가 위에 좀 더 오버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결국 오늘 기준에서 거의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거의 제로. 근데 제가 이게 방산주라서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 왜 손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대장주의 특징은 오를 때도 1등이고 내릴 때는 꼴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를 때는 먼저 올라가고요. 이제 막 여러 종목들이 이제 같이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대장주가 상한가 갈 때 뒤 따라오는 주들은 뭐 20%, 뭐 15%, 10%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대장주가 보통 1등으로 상한가를 가게 되어 있고요. 내릴 때는 또 반등이 제일 늦습니다. 앞에 파세코랑 신일전자 관련된 대장주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잡주들은 이제 테마성이 약해질 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대장주들은 역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떨어지더라도 늦게 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빅텍인데 여기 분봉에 보시면은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입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자, 제가 그냥 이때 시간에서 샀으니까 그냥 요 이틀만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죠. 보시면은 그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 갭상을 한 다음에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계속 상승을 갔다가 상한가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페코 같은 경우도 비슷하기는 한데 빅텍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떨어질 때 약간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게 빅텍이고요. 완만하게 갔다가 쭉 올라갔다 또 완만하게 거의 황금선을 타면서 다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는 폭이 크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반등할 때 약간 가파르게 반등하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등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빅텍은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를 보면은 빅텍하고 한일단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눈으로 확 느껴지시죠. 스페코랑 한일단조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갭상이 좀 낮았고요. 갭이 떴는 게 갭상이 아니죠. 갭이 뜬 높이가 좀 낮았고 그리고 빅텍보다 스페코가 더 가팔랐는데 스페코보다 한일단조가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부랴부랴 상한가를 한일단조를 가기는 갔는데 요 스페코랑 한일단조랑 비교해봐도 상한가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분 봉이니까 장마감 한 10분, 15분 전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스페코는 좀 더 일찍 도달을 했죠. 빅텍은 조금 더 일찍 도달했고요. 한 요쯤인데 그래서 요런 차이가 좀 있다. 스페코가 먼저 갔나요? 빅텍이 먼저 간 거 맞네요. 빅텍이 상한가를 먼저 갔고 스페코가 두 번째로 가고 한일단조가 세 번째로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폭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실히 대장주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일 전 15일 날 이제 장 시작할 때인데요. 이래 보니까 또 너무 크네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보시면은 어디 갔지? 자, 이날이죠. 왜 날짜 선이 안 맞죠? 16일 초반 16일인가요? 오케이.
16일. 16일. 날짜선이 서로 좀 안 맞게 돼 있네요. 자, 요 날입니다. 제가 그냥 표시를 다 해드릴게요. 자, 스펙코도 16일로 맞춰 놓을게요. 요 날이죠. 요 날. 자, 표시를 좀 해 놓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냥 크게 봐야 되겠네요. 화면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를 보시면 돼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승을 했다가, 이제 떨어질 때 소폭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살짝 요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스페코는 빅텍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더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한일단조는 확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시가 잡았는 거기까지 떨어져요. 시가에 거의 뭐 근접해 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보실 수가 있고, 빅텍은 16일이죠. 올라갔다가 그 첫 번째 양봉의 끝부분까지만 딱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스페코는 첫 번째 올라갔던 양봉의 절반까지 잡아먹으면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 갭이 올라가는 부분이랑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폭이 확실히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봉에서 약간 도지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흘러내렸죠. 그리고 스페코는 하나, 둘, 셋, 넷, 역시나 다섯 번째 봉에서 이제 음봉이 떴는데, 빅텍은 도지 모양이 떴는 반면에 그 스페코는 약간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다섯 번째 봉에서. 그리고 한일단조는 세 번째 봉부터 흘러내리죠. 이거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이건 뭡니까? 보면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찍 세 번째 봉부터 벌써 흘러내리면서 많이 흘러내려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빅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한일단조하고 스페코를 최소한 한 주씩은 더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연상 했지만 내 종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3등주와 2등주와 그 대장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3등주가 떨어지는 시점하고 2등주가 떨어지는 시점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주와 2등주는 한 개 정도 정보 파악용으로 같이 매매를 하시고, 3등주와 2등주가 흘러내리면은 비중이 실려서 들어가 있는 나의 대장주를 그때 가서 일부 매도를 하시든 전량 익절을 하시든 그때 가가지고 먼저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종목만 보는 것보다는 3등주, 2등주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상승할 때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먼저 상승하고, 떨어질 때도 늦게 반응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3등주, 2등주, 1등주를 통해서 내 종목이 떨어지기 전에 조만간에 조금 있으면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어떤 테마든 매매를 하실 때 꼭 대장주를 찾으시고요. 대장주로 매매하시기를 권하고, 정보 파악용으로 2등주, 3등주도 한 주씩 정도는 같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2등주, 3등주의 반응을 보고 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매매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파세코 관련해서 대장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또 그거를 망각하고 대장주를 사지 않아서 손해를 좀 입었잖아요. 물론 본전 100원인가 벌기는 벌었던 것 같던데 거의 본전에 그 손절을 했거든요. 익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전은 했다라고 치지만 손해는 아니지만, 만약에 대장주를 샀었다면은 거의 한 40몇 프로를, 제가 차라리 시간의 단일가에 매매를 안 하고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매매를 했었으면은 시가가 16%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첫날 14%에 또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거의 뭐 40-50% 정도는 더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괜히 그 기회비용을 시간의 단일가에서
쓰는 바람에 이 종목을 못 잡았다는 게 참 아쉽죠. 안 그래도 그때 그냥 마이너스에서 손절하고 바로 그냥 대장주로 갈아탈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때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잡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장주로 빨리 넘어오는 게 낫다. 예,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 대북주가 많이 뜨고 있는 그 방산주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는 북한 행동 불량하고 저급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늘 친북을 외치다가 드디어 이제 북한하고 맞서는가라고 했는데 뭐 거기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뭐 어떤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이었는지 어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요 두 가지 사건이 같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 우리는 비록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북한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또 약간 대북 쪽으로 정책을 맞춰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을 연장하겠다. 이거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북한 쪽에서 뭐 물건을 받고 팔고 쉽게 말해서 무역이죠. 무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뭔가 물건을 줄 때 아무런 신고도 없이 주면은 그거는 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어기는 게 된답니다. 결국 그 기관이 미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북한에 주겠다 하면은 안 되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죠. 쉽게 말해서 이게 1년 연장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 기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에서는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꼬장을 부릴 확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방산주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으로 잠시 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최근 4일 동안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접근은 못 하겠고요. 거의 한 4일 만에 2배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접근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제가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방산주하고 대북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때 못 들어가서 이 재미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올라서 더 올라가더라도 빅텍하고 스펙하고 한일단조는 제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대북주가 방산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북주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북주의 가장 큰 대장주가 데아티아이랑 아난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요 두 종목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데아티아이는 철도 관련해서 대장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는 이 지지선이 요 두 개, 요 아난티네요. 잠시만요. 요거네요.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형태는 갖춰가는 것 같아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줬고 또 갭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갭 상승을 해가지고 약간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때 제가 중요한 가격이 5,1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5,100원. 그래서 오늘 종가가 5,100원 위쪽에서 끝났죠. 그래서 내일하고 확실하게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반등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가 있더라도 요 5,100원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크게 여기서 더 이상 흘러내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되 손절가는 4,730원. 4,730원을 손절가로 이거 이전에 음봉의 가장 끝머리 있죠. 여기가
손절가로 잡으면 한 8% 정도 손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을 실으려면은 8%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안착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는 비중을 조금 낮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5,100원에서 1차 매수, 4,265원에서 2차 매수, 그리고 3,415원까지 떨어지면은 3차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총 3번에 그 맞춰가지고 매수를 할 예정이고, 그 전에 반등이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거, 전염병 때 최저가 있죠? 이 가격까지 오면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기다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인데, 이 종목은, 아직 지지받는 형태는 없어요. 캔들이 보면, 요때 흘러내리고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좀 무너져서 급하게 내렸을 때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450원보다 걸쳐서 지금 깨져 있죠. 모양만 보면 일단 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난티는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지선이고 요 아래쪽이 좀 많이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과거를 보는 건데, 과거에도 급하게 흘러내리다가 이 선쯤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요 앞에 가격지, 요 앞에 있는 요 지금 지지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끄은 건 아니에요. 제가 요 앞에 걸 보고 여기 요쪽에 횡보하면서 급반등이 나온 게 요쪽에 뭔가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차트 모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도 수익 좀 해먹고, 쉽게 말해서 좀 해먹고 흘러내렸다가 이때부터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970원과 6,630원, 6,630원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제가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흘러내린다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홀딩하면은 아난티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아TI를 봤을 때 지금 뭔가 연속적으로 북한과의 악재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서 뭔가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전쟁이 크게 나오거나 미사일 같은 걸 쏴가지고 이를 좀 키우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흘러내릴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악재는, 북한과의 악재는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북주를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대장주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이었죠. 방산주를 알아보는 대장주의 중요성과 그리고 대북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이 지금부터 대북주랑 방산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분, 구독자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